근데 회원들이 활동을 안 해요. 각자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. 많은 운영자가 진짜 많이 고민을 하죠. 는 활성화 부분인데요. 사실 활성화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. 운영자가 만약에 인플루언서이거나 이미 좀 유명해. 그러면 그 운영자를 보고서 회원들이 들어와요. 본인의 팔로워가 이미 있다면 그분을 보고서 카페 회원들이 가입을 하는데, 중요한 거는 가입하고 나서 이제 회원들이 활동을 안 해요. 운영자가 글을 올리면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각자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. 왜 우리 회원들은 움직이질 않아요? 왜 아무도 글을 올리지 않아요?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. 이 회원들이 굳이 활동할 이유가 있나? 라는 걸 저는 역으로 다시 한번 여쭤봐요. 카페에서 얻는 것도 굉장히 많아라는 느낌이 든다면 당연히 활동을 하겠죠.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돼야 되고요.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커뮤니티로 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면 각자 콘텐츠를 올리고, 혹은 회원들 가입 인사라던가 등업이라던가 혹은 카페 게시판에 맞는 어떤 글들을 올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운영자가 그 한 분 한 분 게시판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을 많이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회원분들이 카페에 들어와서 글을 하나 올린다는 거는 사실 그분들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저희가 이제 갖는 거잖아요. 운영자 입장에서는. 그랬을 때 글 하나를 딱 올렸는데 만약에 반응이 없다 그러면 더 이상 활동할 마음이 별로 안 생겨요. 여러분들도 운영자가 된다면 누가 글을 올리더라도 반응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관심 보이는 거, 그리고 어떤 좋은 글을 올렸다면 인정해주는 거. 예를 들어 뭐 글 잘 봤어요, 글 너무 좋은데, 이 정도 선이 아니고요. 질문해주는 정도로 여기 다녀오시는데 너무 좋은데요, 뭐 가격대가 어느 정도예요? 라고 다시 한번 묻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어떤 반응을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. 베스트 글을 선정하는 거 저는 우쭈쭈 모드로 그냥 쓰긴 했는데,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내 책을 이제 2권 내신 저자분이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러 왔는데 제 책을 먼저 보신 다음에 매일매일 이런 베스트 글을 이제 카페 내에서 선정해가지고 그거를 회원들한테 이렇게 전달하고 계셨어요. 아, 이렇게 하면 카페가 활성화가 되겠다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적용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. 운영자가 쓴 좋은 글을 모아서 회원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. 이거는 이제 회원들이 쓴 좋은 글들을 내가 모아서 운영자가 보여주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쓴 글들 중에서 이 글이 너무 좋아 그러면 다른 분들의 글들을 한 5개 정도로 매일 모아가지고 공지를 하거나 혹은 쪽지를 뿌리거나 오늘의 베스트 글은 이렇게 5분이에요 하면서 계속 제시를 해주는 거죠. 그럴 때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카페 회원들 간에 일단은 이 5분에 대한 인정이 굉장히 이제 올라가겠죠. 그리고 본인 글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생길 거고, 그 글을 보고 있는 분들은 기준이 생겨요. 이 카페에서는 이 정도의 글의 퀄리티를 써야지만 운영자한테 인정을 받는구나. 그럼 나는 더 좋은 글 써야지 하면서, 그래서 이거는 글의 그 퀄리티를 높이는 데 굉장히 좋고요. 그리고 회원들 사이에서도 이제 충성도가 계속 올라가죠. 왜냐면 운영자가 인정해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그 글을 선정해서 계속 사람들에게 공유해주니까. 그리고 또 하나는 게시판 부분인데, 많은 운영자분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본인이 쓸 게시판이 있는데 회원들이 쓸 게시판을 만들지 않아요. 본인이 쓸 게시판은 막 뭐 칼럼도 올리고 어떤 뭐 이벤트도 올리고 공지사항도 여러 개를 만들어 놓는데, 자세히 보면 회원들이 별로 쓸만한 게시판이 없어요. 어떤 운영자는 저는 카페에 막 출석 체크나 끝말잇기나 예를 들면 뭐 가입 인사나 등업 신청 이런 거 너무 지저분해서 아예 안 만들어 놨어요. 저희는 정말 질 좋은 글만 올릴 거예요 하면서 그런 게시판을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근데 이럴 때 문제가 뭐냐면, 회원분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글 하나를 올릴 때 사실은 용기가 필요해요. 그냥 가벼운 뭐 출석 체크나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경험담이라던가 본인이 알고 있는 거를 공유할 때에는 처음 가입한 분들이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. 출석 체크를 하고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있으면 그런 걸 통해서 카페와 익숙해지고,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, 우리가 이제 게시판을 만들어 놓고 나서 게시판이 텅텅 비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커뮤니티 활성화시킬 때 많이 얘기를 하는데, 아이디 그렇게 만드는 걸 활용해가지고 나는 최대한 아이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시판을 만약에 만들면 한 페이지에 보통 15개 정도 글이 들어가면 적어도 10개의 게시판에는 그 각각의 게시판을 눌렀을 때 최소 15개 이상의 글들이 있어야지만 한 페이지가 넘어가거든요. 그랬을 때 그 15개 글을 회원들이 쌓느냐? 아니요. 그때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런 공 아이디로 캐릭터를 정해가지고 계속 돌려가면서 거기에 먼저 글들을 쌓아주셔야 돼요. 그래서 그 작업이 돼야지만 거기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고 실제 회원들이 섞여서 글을 쓰게 돼요. 예를 들어서 저녁 뭐 먹었는지에 대해서 게시판 같은 건 되게 명확하잖아요. 오늘 저녁 뭐 먹었는지, 오늘 점심 뭐 먹었는지 가볍게 쓸 수 있는 거.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각자가 어떤 카페를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그 카페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다 다를 거예요. 근데 맘카페 같은 경우는 그냥 엄마들이 많이 들어오는 카페이니까 아이들 자랑하는 거, 그리고 혹은 아이들과 주말에 여행 어디 가는 거, 동네 키즈 카페 후기 같은 거라던가, 뭔가 엄마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아이들 이야기 할 수 있거든요. 자랑하고 싶고.
그래서 그런 정도로 하셔도 충분한 콘텐츠가 나올 것 같아요. 만약에 게시판을 만들어 놓고 나서 또 막 이렇게 사람들이 글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개의 공아이디로 먼저 게시판을 채워 놓으실 수도 있고, 그게 아니면 이벤트를 통해서 처음에는 조금 활성화 시켜주실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컨텐츠를 미리 땡겨 놓는 거죠. 카페라는 어떤 그냥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 때 누군가는 커뮤니티로 사람들을 밀어놓고 대문의 배너서부터 해서 광고만 가지고서도 수익 한 달에 몇 천씩 버시는 분들도 있고요.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카페로 돈 벌 수 있는 구조적인 거를 일단은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걸 하나씩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